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1차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과목인 심리 측정 및 평가의 6차시 6번째 시간이고, 전체 차수로는 21번째 차시가 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219페이지 109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09번 문제를 잠깐 맛보다가 문제 자체가 너무 커서 이번 시간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그만큼 이제 이 109번 문제는 좀 크게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뭐 제가 골격서에 이 PAI 퍼스널 어세스먼트 인벤토리라고 하는 성격 평가 질문지, 우리 굳이 우리말로 하면 성격 평가 어세스먼트니까 인벤토리 뭐 질문지 혹은 뭐 항목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격 평가 질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CPI라든가 MMPI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또 실무에 쓰는 이 또 PAI도 임상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필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PAI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개발한 그런 검사시고요. 일반적으로 그 DSM-4, 지금은 5지만 DSM-4의 어떤 그 장애 진단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목적을 크게 두고 만들어진 그런 검사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척도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뭐 타당도 척도라고 하는 게 있고, 타당도 척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임상 척도, 이건 마치 이제 우리가 그 MMPI하고 비슷하죠. 임상 척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치료 고려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4번째가 뭐가 있냐면 바로 대인관계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척도가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봐 주시고, 지금 이 문제는 여기 3번째 나오는 치료 고려 척도에 하위 척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총 5개가 있어요. 여기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척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척도는 뭐냐면, 첫 번째가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자살관념, 세 번째 나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5번째 나오는 치료 거부,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안에는 비지지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기 4가지 하고 이 비지지 척도 한 가지 합쳐서 총 5개의 내용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약물 사용에 대한 척도는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9번의 문제는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0번 문제입니다. 110번 문제 보면 다음 중 보기의 방법으로 제작한 성격 검사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니까 내용이 내담자가 가진 성격의 특성을 요인이 비슷한 경우끼리 묶은 후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하여 만들어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의 검사지는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네오 PI 검사입니다. 또 우리가 또 네오 PI 검사를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오 PI 검사가 있고, 또 PI에 또 뒤에 R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R은 리바이즈라고 해서 개정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시해서 보통 뭐 네오 PI 검사지라고 하는데, 또 어떤 책에 보면 또 개정판이 있으니까 네오 PI 대시하고 R이라고 해서 리바이즈드 1이 붙여서 리바이즈드 이렇게 해서 명칭을 쓰는 그런 검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코스타와 맥크레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겁니다. 그런 검사지고요. 이 검사지는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CPI라든가 MMPI라든가 MBTI 검사지의 요인들을 다시 한번 묶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우리가 PI가 퍼스널리티 인벤토리니까 성격을 규정하는 개념 증거들을 다시 모아서 그 요인을 다시 한번 묶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묶은 요인을 다시 통계적으로 해서 가장 적합하게 타당하게 성격을 묻는 그런 항목들을 조작해서 만든 것이 바로 네오 PI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성격 특성에 대한 문제로서 홀랜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홀랜더라는 분요, 일반적으로 뭐 인성검사의 대가죠. 홀랜더라는 분. 그래서 그 유명한 이분이 참 검사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주로 이제 인성 내지는 뭐 인성 안에는 이분은 성격과 거의 흥미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는 그런 대표적인 학자죠. 그래서 이 홀랜더 이론에 의해서 육각형 리아색이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리아색이라고 이거 올릴게요. 리아색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마른 목 모양인가요? 육각형 모양을 해서 리아색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뭐 현실형, 인베스티게이션, 뭐 탐구형, 그 다음에 아트, 예술형, 사회형, 엔터프라이즈, 어떤 진취형, 그 다음에 커스텀이라고 해서 간섭형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이분의 흥미 인생의 방향을 앉는 그런 그림 검사지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그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흥미 유형이 뭐냐? 솔직하고 성실하고 검소하고 지구력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말이 적고 고집이 세고 직선적이고 단순한 이것은 바로 현실형 리얼리티에 해당되는 현실형 또는 실제형이라고 하는 리얼리티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112번 문제도 같은 형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그 보기 1에 보게 되면 예술적 성향이 높은 것을 찾는 거니까 1에 보면 추상적, 창의적, 예술적 세계에서 상상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정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A, 아트형에 속하는 문제를 풀이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로 가서 113번 문제 진로 검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로 검사 보면 뭐 예를 들면 CDI 같은 뭐 슈퍼가 만든 발달 검사지가 있고 그 다음에 크라이티스가 만든 CMI라고 해서 크리어 뮤추리티 인벤토리 그러니까 진로 성숙도 검사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크롬볼츠의 CBI 그래서 크리어 빌리프 인벤토리라고 해서 진로 신념 검사 뭐 또 SDS 검사 그 다음 또 뭐 NC 여러분 또 뭐 포시프가 만든 검사지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홀랜더가 만든 것도 있습니다. 홀랜더가 만든 그 마이 시츄에이션 검사, 내 직업 검사 뭐 이런 것들이 다 MVS라고 하는 건데 마이 보케이셔널 시츄에이션 검사지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로 검사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면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직업 흥미 검사는 수검사가 세부적인 전공을 선택하거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흥미나 적성에 맞춰서 이렇게 그 흥미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는 까지 맞는데 그 끝에 보면 직업 능력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다. 자, 직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말 그대로 능력이에요. aptitude 적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흥미검사는 능력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직업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GATB, 뭐 뒤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그 GATB라고 해서 미국 노동성에서 만든 검사지죠. 제네럴 aptitude 테스트 배터리라고 해서 뭐 종합 직업 적성 총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틀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뭐 직업 적성 총집이라고 하는 검사지가 따로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직업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번 문제입니다. 역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6개 유형으로 나누면서 이러한 6개 유형을 나누면서 쓰이는 5개 주요한 개념이 있는데 일관성, 차별성, 정체성, 일치성과 개척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 상담사에는 조금 쉽게 나오고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깊게 나오는 시험은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진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로 검사라든가 흥미 검사 또는 직업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은 직업 상담사 2급 시험에는 아주 깊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4페이지에 보기에 주어진 이러한 검사지 또는 이 이론은 홀랜더의 직업 성격 유형 검사 또는 홀랜더의 인성 검사라고 보통 뭐 홀랜더 인성 검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직업 적성 검사 바로 나왔네요. GATB의 특성을 옳은 것 해서 3번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직업 특성 검사의 하나로서 3번에 시간 제한을 두고 내담자의 정확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게 맞는 것이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다 좀 틀렸다. 영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나머지 것은 다 틀린 거니까 여러분 참고로 제가 제시했던 골격수 위주로 이 부분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투사적 검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자, 투사적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올바르지 못하게 설명한 거 5분을 볼까요? 검사 지시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반응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나타난다. 그러니까 투사적 검사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개인의 다양한 반응을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반응을 보인다 하는 것들은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5분이 틀리다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17번 문제입니다. 참 많은 검사지가 나오네요. 한국판 16PF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16PF라고 하는 검사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한국판입니다. 그 구성하는 뭐 16가지, 뭐 이거 14가지라고 해놨는데 뭐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보통 16가지입니다. 16가지 요인이 있는데 보통 뭐 냉정성과 온정성부터 시작해서 이완감과 불안감까지 총 16개 세트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성향의 이러한 묶어가지고 16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정치적, 심리적 보수성과 진보성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QI 요인이라고 해서 이분의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서 진보형이냐 보수형이냐 이것을 알아보는 척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좀 깊게 다뤘던 문제인데 참고로 여러분들 16PF라고 하는 그 검사지를 뭐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제 골격서에는 물론 16가지 요인을 내가 다 묶어놨습니다만은 이게 약으로는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뭐 E 요인, F 요인, G 요인 이렇게 해서 한번 추가적인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문은 어떤 검사에 대한 설명인가 설설 이제 투사적 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보기에 보면 첫 번째 투사적 검사의 일종이다. 여기서부터 이미 이 문제는 답이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나오는 투사적 검사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 2, 3, 4, 5 보기 중에서 투사적 검사는 딱 하나 HTP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건 안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답입니다. 그 다음에 124번 4페이지에 1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ATP의 해석 방법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ATP는 집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사람을 그리는데 보기 5분에 보게 되면 과도하게 첫 번째 장에 가로로 놓인 집을 그리라고 했는데 지붕을 아주 크게 그린 경우에는 심각하게 성격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이 크게 그려진 것은 굉장히 어떤 환상에 과몰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좀 과도하게 어떤 지붕을 크게 그려서 좀 이렇게 뭔가가 자기의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는데 좀 편협된, 그러니까 과도하게 크게 그렸으니까 한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어떤 위압적인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음으로 해서 외부와의 어떤 대인 접촉에 있어서만큼은 철수 내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에 뭐 과도하게 그린 경우는 심각하게 성격이 위축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그 하나의 편협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1, 2, 3, 4는 일반적으로 HTP 해석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 120번 역시 HTP 그림 검사의 해석 방법 중 다음 보기의 해석 결과와 관련된 것은 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문, 창문, 굴뚝, 벽입니다. 결국 이것은 집을 그리는 내용이니까 이건 너무나 조금은 상식 밖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나무, 잎사귀, 줄기, 가지, 뿌리 해놔놓고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그럼 당연히 나무 그림이죠. 좀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 121번 문제입니다. 역시 HTP 검사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집을 그릴 때 용지를 가로 방향으로 놓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HTP 그림 외에는 다른 걸 그렇게 그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한하는 방법은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그림도 그리게 해서 그 그림을 탐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럼 3번에
그림을 그릴 때 수금자와 같은 성별의 인물을 먼저 그리게 한다. 사실 이것도 순서가 없어요. 이것도 뭐 먼저 그리게 한다, 늦게 그리게 하는 건 없어요. 다만 남자, 여자를 다 그리게 하는 것은 맞아요. 두 장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종이를 넉 장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짓그리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성과 같은 사람 또는 뭐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순서는 없지만 어쨌든 양성의 사람을 두 장 그려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무를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검사 특성상 아동과 청소년에게만 시행한다. 아니요, 성인용도, 성인에게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그림당 5분의 제한 시간을 둔다. 일반적으로 짧게는 3, 4분, 길게는 뭐 8분, 10분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 제한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22번입니다. 역시 HTP에 관한 해석인데요. 옳은 것입니다. 5번에 보면 허물어질 듯한 벽은 내담사의 자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1, 2, 3, 4는 적절하지 못한 해석인데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내용이 그 해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해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3번 문제입니다. KFD, 뭐 일반적으로 동적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보통 가족화 검사입니다. 그 가족 그림이죠. 우리가 이게 따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물화 검사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KFD의 해석 영역으로 총 5개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5개의 영역은 그 해설해 보게 되면 인물상의 행위, 양식, 상징, 역동성, 그 다음 인물상의 특징,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투사화라고 하는 뜬금없는 하나 용어가 나왔죠. 그거 찾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설명하지만 사실 뭐 이 검사지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사실 참 답 찾아내기가 쉽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124번입니다. 투사기법의 종류 중 내담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림이나 놀이로 나타내게 하는 표현기법의 예로 좋은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나 글씨를 쓰게 하는 것 중에 뭔가 써야 되는 거니까 특히 그림을 그리게 해서 표현기법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중에 2번 인물화 검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겠지요. 인물화 검사라든가 HTP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5번의 로사 검사입니다. 자, 우리 로사 검사 우리가 많이 보는 검사기도 하고 매우 흥미로운 검사 중에 하나죠. 로사 검사. 그 그림 탁 펼쳐놓고 무엇으로 보이니 하는 데칼코마니 형식이죠. 그 그림 검사입니다. 거기 보면 이 로사 검사는 말이죠. 그림판을 가지고, 도판이라 그래요. 도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일단 이제 이게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채점표가 있어요. 채점 지표가 몇 개 있냐면 9가지가 있어요. 채점 지표 9가지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이 책에 바로 오른쪽 227페이지 문제 128페이지 해설에 보면 제가 반응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쌍방향까지 해서 총 9개의 채점 지표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채점 지표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9개 중에서 말입니다. 9개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반응의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반응의 결정 요인. 그러니까 이 9가지 또 하위 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반응의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반응의 결정 요인에 있어서 결정 요인이 7가지가 있어요. 이 7가지가 아닌 것을 찾는 게 바로 125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그 반응의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125페이지 또 하단 해설해 보게 되면 F라고 하는 형태, 운동이라고 하는 M, 유체색인 FC 등등등 해서 쌍방향까지 총 7개의 결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결정인 7개도 알아야 되고 채점 지표 9가지, 즉 128번 문제 해석에 나오는 9개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6번에 126번 문제는 이제 10장의 카드를 그림 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사 검사는 도판이 10장이 있는데 그 10장이 뭐냐면 일단은 무채색, 아무래도 색감이 없는 것이 5장이고 부분적으로 유채색, 약간의 색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 2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유채색, 전체가 총 천은색깔로 들어가 있는 것이 석장, 이렇게 해서 총 10장의 도판을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126번 문제에 보기에서 나오는 진한 검은색 및 회색과 밝은 회색이 결합되어 형성되어 있으면서 반점의 형태가 매우 암시적이고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으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부분 채색이 되어 있는 그런 도판인데 카드 3번을 얘기합니다. 아마 사람 모습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바지 다리를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이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7번 문제입니다. 역시 그 9개의 채점 지표 중에서도 반응 위치 및 발달질의 채점표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영어 약으로 W는 뭐고 뭐 플러스는 뭐고 하는 건데 그 해설에 나오는 것처럼 W는 전체 반응, 그 다음에 플러스는 통합 반응, 스몰 d는 뭐 드문 부분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거기에 넣으면 그 3번에 그 스몰 v 있죠. 스몰 v가 모호 반응인데 요것만 옳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1, 2, 4, 5는 해설에 나오는 것처럼 잘못 기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는, 올바르게 되어 있는 스몰 v의 모호 반응을 찾는 문제, 12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골격수를 참고해서 한 번 더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번 문제입니다. 역시 로사 검사의 채점 항목 중 내담자의 반응 내용이 내담자에게 주어진 자극의 특성과 잘 조화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형태, 질입니다.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해석에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투사적 기법 중 내담자가 스스로 이제 이야기나 순서를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도판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문장을 써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기에는 얘기를 만들어낸다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센텐스 컴플리션이라고 해서 왜 문장 완성 검사 SCT 검사, 그죠? 이것을 이제 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SCT 검사가 있는데요. 130분에 답은 4분이고, 그 다음에 131분도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2분 문제입니다. 132분에 보게 되면 문장 완성 검사의 해석 요인 중 결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묶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SCT 문장이라고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사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SACKS 사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크라고 하는 분이 만든 검사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자기 이름 S를 붙여서 이 SCT 하나 더 붙여서 SCT, 그러니까 SSCT라는 검사지가 문장 완성 검사로서는 임상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검사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것도 이게 어떤 그 척도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묶었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결정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격적 요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격적 요인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 결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만 묻고 봐라 그랬을 때 바로 디귿과 리을이 보기의 결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여기에서 말하는 성격적 요인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SCT 검사지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SCT 검사는 사크라고 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SSCT라고 해서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게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40문항 되는 또 약식 단축형도 있고요. 그 다음 또 거의 100문항에 가까운 이제 오리지널 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0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개념이나 그 다음에 뭐 어머니, 아버지, 아주 가까운 가족 개념의 어떤 반복적인 문항을 만들게끔 쓰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뭐 인터넷에 보면 찾아보면 SCT의 어떤 예시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과 부모님에 대한 것들이 소트형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성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을 해서 자기 개념, 성, 부모, 관계,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또 4가지가 되거든요. 하위 척도가 원래 정확하게 보면 가족이라든가 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대인관계라든가 자기 개념, 다 여러분 받아 적으셨어요? 4가지 하위 척도가 있는데 가족, 성,
대인관계, 그 다음에 자기 개념에 관련된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약 100문항의 답을, 그러니까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검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3번 문제입니다. 문장 해석 검사의 실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이 검사에는 문장 구성 문장이나 글씨의 좋고 나쁨이 내담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문장 완성 검사하려면 글씨를 잘 써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 일부는 조금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글씨의 좋고 나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1번 문장이 좀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준비했던 측정의 평가와 활용이라고 하는 6차시 과정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 번째 과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